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철원군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철원 4개 마을이 침수돼 200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양구 지역 인삼과 수박 등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서 남부에도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재민과 주택 파손, 농경지 침수 등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수위가 제한 수위를 넘어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에 소양강댐 숨은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마전선이 점점 북상하더니 이번에는 영서 북부에 엄청난 물폭탄을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무려 600mm가 쏟아진 철원은 4개 마을이 침수돼 200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침수 마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호수로 변했습니다. 집들이 마치 물속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들이치자 주민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119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구해냈습니다. 무서웠지. 옥상에 있었지. 옥상에서 있어. 가재 도구들은 속절없이 물살에 쓸려나갑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생창리 마을 한 복판입니다. 얼은 무릎만큼 물이 차오른 것이 벌써 3번째입니다. 오전 한때 비가 잦아들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복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다시 비가 쏟아지면서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난감해요. 난감하고 이제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비 오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재기를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이 허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껏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해놨는데 다시 물에 침수가 된다니 안타깝기만 한 그런 시점입니다. 집에 들어갈 수 없는 85살의 어르신은 물에서 나오지 않고 망연자실한 채 지난 슬픔을 토해냅니다. 이러고 산다고 근데 이게 자꾸 들어들어서는 안 돼. 지난 1일부터 철원에는 무려 6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북한에서 흘러내려오는 한탄천이 오후 2시쯤 범람했습니다. 인근에는 2개 마을, 200가구, 37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민통선 아니어서 더 이상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 주민들이 보내준 하천 범람 영상들입니다. 하천 뚝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논에서 길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도 금세 커다란 물동이에 갇혀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회관과 군부대 등으로 몸만 피했습니다. 대피시킨 거 이게 있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대피했어요. 아래 동네 지금 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4년 만에 다시 겪는 물난리입니다. 이쪽에서 하송저수지라는 그 큰 저수지가 있어요. 바로 이후에. 근데 그걸 물을 확 갑자기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탄천이 그냥 확 추위가 올라가면서 하루에만 철원 지역에서는 4개 마을이 침수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하천마저 감당해내지 못하는 기록적인 폭우에 주민들의 삶터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북한강 상류에는 한강 홍수 조절의 최후 보루인 소양강댐 수문을 열 정도로 비폭탄이 이어졌습니다. 하천 제방이 터지고 교량은 끊어져 나가면서 농경지가 사라졌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런 국지성 집중호우에 하천 제방이 완전히 무너진 양구 펀치볼 마을. 수확을 앞둔 인삼밭은 흙과 모래 파묻혀 있고 보락마다 황토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비닐하우스에 물이 빠지자 흙더미 속에 농작물이 나뒹굴고 있지만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인삼이 물에 잠긴 거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썩는 거고 내일이 먼저 썩어서 다 이제 못 씁니다. 산사태로 인해 계곡물이 역류하면서 농경지가 사라진 농민이 한둘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천면에 불과하지만 조금만 파보면 작물이 그대로 드러나 이곳이 밭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경지를 휩쓴 물길이 모여드는 소양강 상류 인제 소하면은 완전히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생 일군 농가밭이 거대한 물줄기에 한꺼번에 휩쓸려 나가자 농민들은 망연자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논이 이렇게 됐고요.
저 밑에 오미자밭 있는데 오미자도 싹 다 쓸려가고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구와 인제를 연결하는 지방도 453호선은 교량이 끊기면서 보림마을이 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북한강 상류 지역은 소양강댐도 소문을 열 정도로 크나큰 비 피해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영동 북부 지역에는 오늘 오전에만 200mm가량의 폭우가 내리면서 산비탈이 무너져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고성과 속초에서는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과 빗물이 섞인 진흙더미가 주택가 골목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작은 중장비가 투입돼 진흙을 파내며 길을 뚫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린 많은 비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마당에 있던 나무는 지붕을 덮치면서 골목길은 이렇게 흙투성이의 물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최북단 지역인 고성군 거진에서는 오늘 오전에만 200mm의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아침 7시쯤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산이 원래 이 산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그게 무심해서 쓸려온 거야 다. 계속 흙들이다. 계속. 갑자기 내린 비에 우수 관로마저 역류해 주택가에서는 모래 주머니로 흙탕물을 막느라 분주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피해는 태풍 때도 없었다며 허탈해합니다. 무사 매미 때도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는데 요번에 그 뭐 며칠 동안 계속 폭우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해안가 도로에는 산비탈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고 물에 잠긴 국도에서는 차량들이 조심스럽게 운행했습니다. 어제부터 200mm 넘게 비가 내린 속초 지역에는 산동네 주택에 축대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집이 지금 현재 그런데 저 옆에 집까지 다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산이 저 사람들이 콩콩해서 울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여러 사람 의견이 그렇다 이거예요. 강원 북부에는 모레까지 1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 엿새 만에 영서 남부에도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평균 50mm씩 비가 온 건데요.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는데 모레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영월 청량포 저류지 수변공원입니다. 구름다리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산책로가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원 전체가 거대한 연못으로 변했습니다. 영월 입성역에서 쌍용역까지 태백선 운행이 멈춰섰습니다. 어느 정도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오늘 밤 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운행 재개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월과 횡성에서는 축사 5곳이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주에서도 민간 태양광 발전소가 피해를 입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비 피해는 누적 강수량이 100mm를 넘기면서 본격화했습니다. 횡성에서 토사가 덮쳐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됐고 강수량 200mm를 넘긴 지난 3일부터는 토사 유출과 낙석사고, 119 구조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평균 강수량 300mm 안팎까지 올라온 데다 남한강 상류 충주댐과 괴산댐, 그리고 섬강 상류 횡성댐이 방류를 시작하자 저지대 농경지 침수가 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도내에선 주택 47동 파손과 이재민 90여 명 발생, 농경지 100헥타르 침수가 확인됐지만 집계 속도를 감안할 때 비 피해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곡이나 캠핑장 등에서 고립됐다가 구조된 사람이 170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 1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119에 접수된 구조 요청만 250건을 넘겼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는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영서 남부의 누적 강수량은 내일이면 400은 물론 500mm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오늘 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많은 비로 소양강 댐의 수위가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어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에 오늘 오후부터 소양강 댐 수문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수자원공사 소양강지사는 오늘 오전 댐 수위가 제한 수위인 190.3m를 넘겨 오는 15일까지 초당 3,000톤 이내로 방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계속된 폭우로 상류쪽 유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현재도 초당 5,000톤이 넘는 물이 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댐 수문 광경을 지켜보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댐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면이 많은 차량으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는 등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는 모레까지 최대 4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금요일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최대 400mm 이상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춘천과 철원, 인제, 화천 등 영서 북부 지역에 시간당 2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강원도 전역에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비와 강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한 명이 홍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또 다른 한 명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 신고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홍천군 서면에서 급류에 떠내려가는 차량에서 실종된 50살 A씨가 사흘 만인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홍천군 내면 율전리 인근에서 오늘 오전 11시쯤 주민 67살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과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해외 유입을 통한 27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일 멕시코에서 입국한 40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원주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검사에서 판정이 불확실한 미결정 상태가 나왔으며 5일 재검사를 실시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영월에서 발생한 환자 2명을 포함해 도내 환자는 77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도내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186명의 선발을 예고했습니다. 초등학교 선발 예정 인원은 141명으로 지난해 선발 예정 인원 251명보다 줄었고 유치원 38명, 특수학교 7명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임용 대기자, 임용 유예자가 다수 남아있어 선발 예정 인원이 줄었다며 초등 임용 시험은 올해부터 논술과 면접을 중심으로 시험 체계를 변경해 교사를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1차 임용 후보자 시험은 11월 7일 실시되며 원서 접수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임 강원지방경찰청장에 김규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내정됐습니다. 김규현 신임 강원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일고와 경찰대를 졸업했고 지난 2007년 영월경찰서장 역임 이후 경찰청 인사과장과 홍보담당관, 대변인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경찰청 치안감급 인사발령으로 김재규 현 청장은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춘천 도시브랜드가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가운데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았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과 시민의 첫 영문 이니셜인 알파벳 C 2개를 결합해 하트 모양을 만든 춘천 도시브랜드 디자인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 춘천 도시브랜드는 디자인 혁신성과 기술 혁신 정도, 기능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에 참여할 조사 요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126명을 모집하고 근무 기간은 10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입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로 1일 기준 수당은 6만 8천 원가량입니다. 신청은 인구주택 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이 가능하고 춘천시 기획예산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여름철 발병률이 높은 수족구병이 최근 10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